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겼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청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2030 미혼 청년들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국토위원권 조사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2030 무주택자 가운데 77%가 내 집을 꼭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대다수가 집은 꼭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제는 주거뿐만이 아니라 취업, 소득, 또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 이런 다차원적인 문제라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선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인식 조사 내용과 또 시사점은 무엇일지 연구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속하신 이 연구팀에서 2030 미혼 청년 주거 인식 조사를 진행하셨죠. 먼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네, 저희 국토연구원은 사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제 국토 전반 연구를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주거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 대상들과 정책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책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중 대표적인 분 중에 한 케이스가 청년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홀로 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여건도 이제 변화하고 시장 상황도 변화하고요. 또 이제 청년을 둘러싼 이런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이제 청년에 대해서 대응했던 정부 정책이 불충분하다라는 이제 문제인식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해외에서는 심지어 제너레이션 렌트라고 해서 자기 집을 못 가질 세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대선 국면 지나면서부터 계속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약들,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또 청년의 특성별로 예를 들면 연령이나 소득이나 또는 부모와 동거 여부, 지역, 성별 등에 따라서는 이해가 동일한가? 다르지 않은가? 이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부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청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연구 조사된 내용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거의 형태는 이제 현재의 처한 상태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미혼 청년들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예, 먼저 이제 청년들의 주거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가구 구성 형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보통은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사시다가 결혼을 하시거나 혼자 독립을 하시죠. 근데 과거에는 결혼으로 많이들 이제 진행을 당연히 해 오셨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쭉 계속 그러시기도 하고 꼭 그 결혼만이 아닌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에 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청년이 절반은 안 됩니다. 한 49%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부부로 살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27%는 어떻게 돼 있느냐?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거나 부부로 사시는 경우에는 되게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자가, 그리고 전세 이렇게 이제 많이 사시고요. 혼자 사는 청년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형태이면서 보증부 월세가 훨씬 더 우세한 형태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네요. 자, 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혼 청년들이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시는 분, 독립하신 분을 다 따로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면 독립을 하실 때 왜 독립을 하셨냐, 언제 독립을 하셨냐 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0대는 아무래도 학업과 관련된 요인이 큽니다. 학교나 학원, 거리 때문에 독립을 많이 하시고요. 나이가 좀 들어서 30대가 되면 그것보다는 직장의 요인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런데 세 번째 요인이 재밌는 게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 자체가 독립을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이게 부모님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쨌든 독립적인 삶에 대한 그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간섭받기 싫은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거고요. 뭐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가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혼자서 해봐야 된다. 또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혼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부터 독립을 하면 혼자 사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시는 유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로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오피스텔 좋아한다기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형식 순서대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 초년병 아니겠습니까? 2030 청년 세대가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독립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처가 필수적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이 보증금 베이스라는 그렇죠. 거죠. 뭐 흔히 알고 있는. 렌트보다는, 네. 예, 그래서 매월 임대료가 비싸게 내는 것보다는 일정한 보증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보증금이라는 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수억이 들어가는데 뭐 목돈이죠. 청년들이 네. 이제 수억을 마련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백에서 최소 수천만 원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 뭐 사회에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된 2030 청년들이 자력으로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5분의 1 정도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요. 이 비율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하시면서도 본인이 그 생활비를 다 조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매월 약 55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30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의 그 주거에 대한 인식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청년들도 동일하다는 사실 앞서도 제가 잠깐 브리핑해 드렸는데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로는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네. 몇 단계를 거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권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때, 자,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네.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건과 10년 후에 여러분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바뀌어 있을지. 그러면 그때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를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네. 세 번째는 내 집 마련할 때 그럼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일 때는 77%가 내 집이 꼭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10년 뒤에 내가 소득이랑 자산을 좀 고려를 해보니까 이 비율이 한 42.6%로 내려가요. 네. 되게 현실적이 되신 거죠.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학업과 능력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가능성이 낮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당선 가능성은 그렇죠. 굉장히 낮게 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레이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나는 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58%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나는 집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못 도와주실 것 같아 라고 하면 역시 다시 좀 하락을 하죠. 한 41%로.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나도 집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고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을 한 20%까지 이제 이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집은 마련하지 않아도 내 집이 아닌 어딘가에 거처를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 임대차로 갈 거냐, 그러니까 민간 일반 전월세로 가는 거죠. 아니면 공공임대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기로에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근데 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공공임대가 4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월세 시장이 60%, 공공임대 40%. 이건 사실은 5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이거든요. 근데 왜냐 여쭤보니까 월등히 낮은 이 저렴한 주거비가 이제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하실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입지 등까지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입지 같은 경우는 요즘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들이 사실은 역세권 등의 입지 좋은 곳에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공공임대에 대해서 단점들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경쟁도 높고 자격 요건도 좀 제한적이고 면적이 작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 등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공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2030 젊은 세대는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긍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편견이나 명분 이런 것보다는 실효성, 실익 이런 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현실 지금 소상히 알아봤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이런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즉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부의 주거 정책 어떤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요즘 뭐 언론 등에서 많이 나오는 게 신규 주택 공급 확대이죠. 집을 많이 지어달라. 네. 반드시 그것만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가 모든 정책들을 다 펼쳐서 여쭤봤어요. 신규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들을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유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 그리고 주거비 지원. 왜냐하면은 결국 임차 시장에 있을 때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고 또 민간 임대차 시장에 있을 때 임차인 보호. 예를 들면 이 5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패키지일 텐데 네. 이 5가지를 이제 다 펼쳐놓고 여쭤봤어요. 보통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1번 뭔가 하나 두 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청년 조사에서 놀란 점은 이 5가지가 한 20%씩 골고루 아하.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경합 관계에 있을 네. 정도라는 건데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청년들이 내 집도 마련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반드시 자가주택이 아니어도 전세여도 그리고 민간 시장에 있는 일반 전월세여도 또는 공공임대여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나는 안정적인 여건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공공임대 선호도 부분에서도 느꼈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우리 2030 미혼 청년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세대다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자,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뭐 어른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게 네. 뭐 TV CF에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희망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지원이 있어야 고생을 고생이라고 안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죠. 과거랑 다른 가구 유형과 선호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가만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사실 좀 유념을 해야 되고요. 네. 이 말은 어떤 형태의 점유 형태로 들어가든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 수혜에서 굳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반영하거든요. 이 말은 점유 형태 중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든 전세든 임대든 또는 공공임대든 다양한 형식을 이제 제공을 해 주어야 되고요. 또한 사실은 예전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해서는 수요자에게 맞는 그 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네. 기성복 하나 맞추면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몸집이 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까지 다 입을 수가 없거든요. 표준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간 계층의 어느 이제 한 영역들을 이제 커버하는 것이라 요즘은 그 다양한 계층들이 많아졌고 선호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그들의 수요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주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거기에 걸맞는 이제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